자, 안녕하십니까. 최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수시 의대, 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지원 공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의 추천 전형,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하는 형태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잘 들어주시고요. 입학처가 어떤 의지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지 좀 확인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필요가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추천서가 한 학교당 2명이 나오는데 이 추천서 받으면 무조건 당연히 서울대학교 써야죠.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라. 무조건. 성적이 안 되면 싸워서라도 받아라 하는 게 뭐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명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학교당 2명을 요구하는데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라가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죠. 자, 뽑는 인원수를 보면요. 뽑는 인원수는 참고적으로 506명의 학생을 뽑더라고요. 506명의 학생. 자, 뭐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학교를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여간 받을 수 있으면 이 추천서는 무조건 양보하지 말고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추천서를 받지 못한 3등, 4등, 5등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못 받았으면은 서울대 종합전형은 무슨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천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뽑는 인원수를 살펴봤더니 1369명의 학생을 선발하더라고요. 서울대 지금보다 뽑는 인원수가 2배가 더 넘어갑니다. 설사 이거 못 받아도 아이가 정정당당하게 실력이 좋은 학생이면 그렇죠. 일반 전형 쓰란 얘기죠. 3등, 4등, 5등 정도까지는 내신이 일반고 기준 1점대 초, 중반까지 최소한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게 되는데 자, 서울대 일반 전형은요. 다단계 선발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단계지만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어떤 면접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재시문 면접. 재시문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같은 경우 수학 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과면 당연히 물리 볼 거고 화학과면 화학 보겠죠. 아니면 생활과학대학 거시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식품영양학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생활과학대학이고요. 아니면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자, 이거 흔히 말하는 서울대 뭐죠? 농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주균을 못 받은 전교 3등이나 4등의 학생이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내신이 1점대, 1.5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요. 웬만한 일이 없으면요. 요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1단계는 모르겠지만 자, 생활과학대학이랑 농업생명과학대학 1단계는 제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과 같은 경우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 그렇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많이 합격하는 거 맞습니다. 왜? 최저 등급도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근데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여기는 잘 안 씁니다. 여긴 잘 안 써요. 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3, 4등 정도 하는 학생이면 이렇게 1단계 통과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졸업은 안 하고요. 예전에 피트 시험 있었을 때 피트 시험 봐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약대로 합격한 학생이 약대 피트 합격해서 약대로 약대에 진학한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모 학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근데 이 학생은 의대로 편입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서울대학교 가면요. 기회의 장이라고 하는 게 어머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이면은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자,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거에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그렇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열심히 말했네요. 자,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뭐 지금 얘기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요. 일반 전형은 지금 받지 못했더라도 한 번쯤은 써봐라. 물론 수학 자신 있으면요.
뭐 어디 써도 되죠? 그렇죠. 공과대학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수학 자신 있어 수리통계학과 써도 됩니다. 일반고에서도 수리통계학과 일반 전형으로 합격할 학생들 있습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요 정도 꼬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은 이거죠. 큰 틀은. 그렇죠. 서울대학교는 지규는 어떤 학생들이 오길 원한다? 일반고 학생들이. 일반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오길 원한다? 그렇죠. 특목고 학생들이. 뭐 어쩔 수는 없긴 없습니다. 대신 특목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과를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자, 서울대. 자, 추천전형, 종합전형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연세대학교 한번 가볼게요. 연세대. 연세대 추천 전형은요, 당연히 서울대학교보다 인원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 3, 4등이 써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많네요. 몇 명이라고요? 15명이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형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추천형이라고 합니다. 추천형 전형. 자, 뽑는 인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뽑는 인원수는 511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511명의 학생. 물론 최저 등급이 있긴 있습니다. 최저 등급은 참고적으로 이하 5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연세대학교 추천형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종합전형에서 어떤 전형이 있냐면요. 활동우수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국제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 뽑는 인원수가 684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국제형 같은 경우는 256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511명이죠. 여기에 두 개 더하면 한 100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수가 좀 나옵니다. 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추천형보다는 종합전형 인원수가 더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간 김에 더 가볼게요. 그냥 고려대. 자, 고려대학교는 자, 추천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12명입니다. 12명. 자,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는 제목은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글씨 거시기네요. 그다음에 추천 인원수는 뽑는 인원수는 652명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학업 우수형.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 자, 그래서 뽑는 인원수도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뽑는 인원수는 856명. 그 다음에는 527명. 자, 열심히 썼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직윤이 2명이었는데 직윤이 추천 인원이 우선 첫 번째 연세대학교는 여기가 15명이고 고려대학교는 여기가 12명입니다. 인원수가 월등히 많네요. 자, 인원수는 선발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고대가 좀 많지만. 그리고 요 교과 추천형 전형에 비해서는 종합전형이 뽑는 인원수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약 한 1,400명 정도가 되네요. 자, 추천 인원보다 이것도 월등히 많습니다. 종합전형 인원수가. 자,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추천 인원수를 많이 만들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요, 요 추천 전형을 쓴 학생은요, 종합전형 쓸 수 없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을 쓴 학생은요, 쓸 수 없습니다. 자, 연세대, 고려대랑 제가, 연세대, 고려대는요, 서울대랑 좀 반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내가 3, 4등이라도 종합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서 15명 써서 15명 붙는 경우 없습니다. 한 학교에서 12명 써서 12명 붙는 경우 없습니다. 추천수 준다고 그냥 막상 받아 처먹고 써봐야 이거 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학교당 많아봐야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학생이 이 추천형으로 붙을 수는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자, 왜냐면 이 학생들은 내신 좋은 학생들 아니면 서울대 쓴 학생들이 중복해서 붙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서울대 붙지 않고 중복되지 않았다고 가정에서 2, 3명 붙는다고 하면 이게 적은 인원수가 붙는 게 아닙니다.
붙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서울대 쓰는 애 포함하면 전교 4등, 5등짜리 학생까지 재수조만 붙는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대, 고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5등 하는 녀석과 12등 하는 학생들, 15등, 12등, 때로는 14등 학생, 11등 학생, 이거 추천서 준다고 쓰지 좀 제발 마시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의도를 반대로 간파합시다. 자, 이거 써봐야 안 될 확률 무진장 높습니다. 대신 이 친구의 내신이 1점대 후반이라 치더라도 그 요 내신을 가지고 종합전형이지만 내신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요 종합전형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입니다. 종합전형 인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왜? 이 나라는 내신 좋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단정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전형 인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 내신은 요거보다 성적이 더 높다고 치면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내신입니다.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까운 내신을 추천형 교과로 활용하려고 하시면요. 이게 오히려 더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로 턴해버리라고요? 그렇죠. 종합으로 턴해버리는 게 입시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럼 이제 활동우 수형이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죠. 활동우 수형이나 아니면 국제형 아니면 학업우 수형 그다음 계열적 합성 왜 대학은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포진해 놓을 수밖에 없을까? 이건 제가 그냥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연세대학교에서 교과전형 우리가 따져봤을 때 Z점수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Z점수?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Z점수. Z점수는 학생이 받은 원점수에서요. 평균 점수를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걸 Z점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점수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학이란 과목이 있었습니다. 자, A학교 A학생이 있고 B학교 B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자, 원점수 한번 써볼게요. 원점수는 A학생이 95점을 받았고요. 자, 요 B학생은 원점수를 91점을 받았습니다. 자, 원점수 딱 보니까 어떤 애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수준이 똑같다면 당연히 A학생 공부 잘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점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이 학교에서 75가 나왔고요. 이 학교에서 85가 나왔다고 칩시다. 75, 85. 그리고 요즘 평균 75 이렇게 나와도 별 의미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지필 점수는 아주 개판이고 요즘 세상이요. 잘하는 애들은 겁나게 점수를 잘 받고 90점 받아도 뭐 3 찍는 학교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못하는 애들은 한 20점, 30점을 기어다니고 50점, 60점대는 아이들이 없고 그런데도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렇죠. 뭐 때문이죠? 그렇죠.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뭐 고교 학점제라고 해가지고 뭐 40점 미만 나오면은 뭐 방학 때 재수강해야 되는데 어머님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재수강했다는 아이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유는 뭐죠? 수행해서 안 되면 기본 깔아주니까 점수를요.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높게 나오죠.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들이. 자, 그 다음에 근데 요 수행평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평균이 높게 나온다는 건 너무 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정도 끊고 그 다음에 표준 뭐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편차. 편차가 여긴 20이라고 쓰고 여기 편차를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5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죠. 얘는 평균에서 많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뭐죠? 아이들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다는 얘기는 한쪽에 몰려있다는 얘기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 공식에 맞춰 넣을게요. 95, 그러니까 75, 얘 20. 그럼 요 Z점수가 얘가 몇 점 나오는 학생이죠? 1점 나오는 학생. 아니면 그 1점 나와서 얘가 1등급 받았다고 칩시다. 이 학생은. 그럼 이 학생은 제가 3등급이라고 이렇게 칩시다.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어머니들이 보시는 건 요 등급만 눈에 보이시지만 사실 등급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어떻게 생활했냐가 이 점수를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넣을게요. 91입니다. 평균이 85입니다. 그 다음 5로 나누면 극단적으로 이 학생의 Z점수는 1.2가 나옵니다. 그럼 등급은 얘가 낮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집단 안에서 얘가 더 열심히 했다는 게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대학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 여기 있는 대부분 학교들이
연세대 고려대학교 종합전형의 학생부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대를 보면요. 아이들이 대부분 2점대 한 초반, 중반 점수가 나옵니다. 70% 컷이. 그런데 내신이 좋다고 해서 이 등급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기본입니다. 잠깐 다시 제가 이걸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워야 되니까 복습 하나만 합시다. 서울대 직윤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못 받는 3, 4, 5등은 뭐 쓰라고요? 일반 전형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잘하면 공대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상황에 따라 학과를 좀 낮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썼으면 좋겠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추천형 인원수가 15명, 12명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보니까 대학이 친절하고 많은 학생을 교과로 뽑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느끼시면 입시는 실패하시는 겁니다. 15명, 12명 뽑지만 여기에 해당돼서 합격하는 학생들 학교당 많아봐야 2, 3명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적이 높은 학생 위주로 먼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땐 그럼 학교에서 한 6, 7, 8등 한다. 전교에서. 그럼 저라면 안 씁니다. 제 새끼면 전 여기 쓰라고 안 할 겁니다. 어디로 돌릴 거라고요? 연대나 고대를 쓸 거라면? 그렇죠. 종합전형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갑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강대. 서강대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 그래서 추천 전형에서는요,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요 전에 볼 수 없었던 학교당 추천서를 20명이나 줍니다. 자, 전형명 이름 뭐냐면요, 지역균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랑 똑같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2명이었는데 여기는 20명 줍니다. 자, 뽑는 인원수는 몇 명이냐면요, 178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178명의 학생. 뭐냐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추천 인원수는 극단적으로 무진장 많은데 뽑는 인원수는 17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 서강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강대는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전형. 자, 그래서 뽑는 인원수는 856명의 학생을 일반 전형으로 뽑습니다. 자, 이건 서류만 넣으면 땡 치는 전형입니다. 자, 그럼 서강대학교는요, 참 웃기죠. 이제 잘 드러납니다. 내신으로 뽑는 인원수는, 교과로 뽑는 인원수는 되게 대단히 적게 포진시켜 놓고, 자,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수는 많이 포진시켜 놨는데, 희한하네요. 추천 인원수는 겁나 많네요. 지금까지 어떤 대학보다. 이해 가시죠? 뭐, 그 정도만 개념 잡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로 가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자, 성균관대학교는 추천 인원을 몇 명을 뽑냐면요, 15명. 한 학교당 추천서를 15명, 고등학교 한 학교당 15명의 학생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명칭이 들어갑니다. 자, 뽑는 인원수는요, 몇 명이냐면요, 415명입니다. 오메, 이것도 아까 전에 연대 고대보다 줄었는데, 인원수는 연대 고대보다 줄었는데, 추천 인원수는, 그렇죠, 많네요. 연고대보다. 뭐, 그 정도 파악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성대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종합전형이요,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대 종합전형에서는 융합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융합형 학생 선발하는 전형. 그 다음에 탐구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탐구형 전형. 그 다음에, 자, 탐구형 중에서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전공 계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전공 계열이라고 하는 거로 학생을 또 따로 선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인재 전형.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성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형태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뽑는 인원수 제가 옆에다 쓸게요. 자, 뽑는 인원수는 326명. 자, 그냥 탐구형은 363명. 자, 탐구형 중에서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는 114명. 자, 그래 놓고 과학인재 전형이 150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성대. 자, 여기 보시면 근데 하여간 형태라는 게 좀 다양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뽑는 인원수는 마찬가지로, 그렇죠, 교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만 추천 인원은 거시기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간 김에 이제 마무리 갈게요. 이제 한양대학교까지 갑니다.
한양대학교는 11%라고 옛날부터 나옵니다. 자, 11%.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원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자, 고3 학생이 200명인 학교면요. 고3 학생이 200명인 학생이면 22명까지 한양대, 그렇죠. 추천서를 받을 수 있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 너무 극단적으로 인원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받아봐야 안 된다는 거 이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고3 학부모님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쓰는 거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추천이라고 나오죠. 교과 추천. 그래서 뽑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요. 327명입니다. 요 밑에다 이렇게 제가 한양대 마저 쓸게요. 자, 한양대학교 종합전형. 한양대 종합전형은 또 추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추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종합 추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서류가 있고 요 밑에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접. 자, 인원수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원수는 여기가 182명. 그 다음 여기는 662명. 그 다음 여기는 29명. 이렇게 나옵니다. 희한하네요. 자,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아까 지금 연고대랑 연결시켜서 다시 그럼 이제 복습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 자, 고교 추천 전형을 쓴 학생은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다, 없다? 자, 영상 보시고 제 영상 평상시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과포화사, 이것도 그냥 막 쓰라는 얘기고 이것도 뭐 하는 얘기죠? 막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성대입니다. 성대 경쟁률. 성대 한양대가 어마무시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제가 서성한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 입학처에 있는 분들이 뽑고 싶은 학생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떨어지면 우리 학교 와. 이 추세가 저는 강렬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여기에 추천전형에서만 3합7의 최저 등급이 붙어 있지, 나머지는 최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서강대부터 출발해서 한양대 종합전형에서 한양대학교 추천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최저 등급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군이 이미 미리 정해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린 뭐뭐에도 불구하고 너희 학생들을 선발할 거야라고 이렇게 보인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럼 최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너희가 아무리 내신이 좋다 치더라도 수능 최저가 요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등급이 몇 등급을 요구하죠? 3등급을 요구하는 게 서강대 교과 추천 전형. 성대 같은 경우는 3만 몇이죠? 7. 때론 3만 몇 짜리도 있죠? 6짜리 학과도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가 신설돼서 3합 7 이렇게 된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입시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입시를 정리하는 게 지금까지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뉘앙스를 보세요. 대학은 뭘 좋아한다고요? 내신 좋은 애를 좋아한다고요? 승모꼴을 좋아한다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합니다. 공부의 역량치가 좋은 애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역량치만 충분하다고 치면은요, 이게 교과가 되든 종합이 되든 가는데 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들은 급하시니까, 그쵸, 뭐 어떻게든 대학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보내야 되니까 많은 고민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1학년, 2학년 어머님이시라고 치면 아이 역량을 키워주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량을 키워주면요, 이 결과치가 내신으로도 나올 거고요, 수능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요, 아이 역량은 반드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대학은 어차피 대학 가서도 공부해야 하는 대학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여기 있는 대학 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이시면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유일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